아이고. 네, 지난 영상 리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너무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데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네. 무슨 건강이나 어떤 현실 점검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일 때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이제 이렇게 들어주면서 그 니즈 파악을 제가 이제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그 무렵에 우리 안동원 사장님이 12월 달은 우리가 정말로 이 사무실 일반이, 리더스쿨의 일반이 우리가 사무실을 꽉 찰 수 있게끔 초대 한 명씩만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또 스폰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정말로 제가 그 가슴 속에 품었죠. 정말로 이 정말로 시스템에 꼭 한 명만, 한 달만 리더스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초대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60대다. 그러면은 너그 집이 60년 됐다고 생각해보자. 집이 60년 됐으면 그 배관 수도관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냐. 그거부터 시작해요. 집과 우리 이제 우리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지금 우리가 당뇨 고혈압이 지금 거의 제 나이에는 다 약을 먹고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 근데 정말로 제가 막 정말로 이야기해가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니 쪼대로 살아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안타깝죠. 한 달이라도 킥발이라도 좀 해봐라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제가 이제 이 TRM는 뭐 사람 살리는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제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이 제품으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기도를 매일 저는 뭐 한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게 제가 간절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돕기 때문에 컨설턴트로도 돕고 담임으로도 돕고 교장으로도 돕고 등등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면서 팀이 모여지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안에서 그 팀워크들이 빛이 나서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팀워크 비즈니스가 되려면 첫 번째로 저는 해야 되는 게 내가 먼저 팀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네, 사장님 저희 루비스쿨 큰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 주세요. 네, 지난 방송의 대구편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다시 들어도 비즈니스 청춘을 보내고 계신 우리 멋진 사장님들, 골든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 뜨거워지셨죠? 네, 특히 마지막에 또 김정아 사장님은 부산 리더스쿨의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뉴스키는 혼자 잘하는 개인기가 아니고 마음들이 모여서 100%를 만드는 팀워크 비즈니스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그 팀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한 팀을 모셨습니다. 서울대전 대구 부산 팀의 특히 팀 플레이어가 돼서 이 팀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현실로 보여주신 사장님들 모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루비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4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 좀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손가락이 아주 바빠서 지금 손가락에 마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소리 공유하고 화면 공유하고 네, 익숙해지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네, 게스트를 모셔볼 건데요. 제가 이분들을 게스트 초청을 하면서 제가 너무 기대고 설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각 지역에서 잘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번 팀은 엄청난 동반 성장을 이뤄내셨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루비 미팅을 했는데 서울 루비 미팅 때 저희 피민정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또 이분의 이름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블루 다이아몬드가 새로 나왔는데 그 팀이 팀워크로 협력해서 또 한 팀의 성장을 이뤄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모셔볼 게스트는요. 윈윈의 하현우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하현우라고 하고, 스폰서님은 여기 계시는 임다빈 사장님이고, 상위 스폰서님은 고덕일 최아름 사장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현우 사장님, 일단 뉴스킨 만났던 계기, 그 스토리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4살 때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서, 평생 병원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병원약을 먹고 낫지 않으면 군대도 못 가고 다운 증후군이 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 뉴스킨에서 파마넥스 제품을 만나게 됐고, 그때 이제 저한테 먹이게 되면서 제가 병을 완치하게 되고, 그때 이제 부모님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앞에 리드하라 영상, 지난 대구편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저희 초대됐던 사장님이 하정열 사장님 이 세미나 60대신데 50대처럼 보이는 이 사장님 세미나에 한 세미나에 6명을 초대하셨대요. 그러면서 진짜 비전이 되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하정열 사장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맞죠, 사장님? 사장님 형제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저한테 이제 누나 2명 있고, 제가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네, 막내 아들이에요. 셋째 하정열 사장님의 아드님이세요. 아마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놀라시는 분들 많이 화면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정열 사장님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파마넥스 제품으로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하현 사장님 이번에 진짜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다들 박수 칠 준비 딱 하시고 루비를 스쳐서 에메랄드 핀업 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진짜 대단하시죠? 루비는 스쳐서 바로 에메랄드 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할 일인데요, 사장님. 네. 우선 사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엄마 아빠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 걸 계속 보면서 잘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직접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계기가 어떤 아, 것이었을까요? 좀 계기가, 저도 이제 많은 걸 누려왔을 거잖아요. 부모님 덕분에 이제 뉴스킨으로 성공하셨으니까 그래도 유학도 가고 갖고 싶은 것도 사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이런 삶을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내가 어른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통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통역 일을 하면서 돈은 벌 만큼 벌거든요. 저 혼자 먹고 살 만큼 되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도 돈으로 이제 굶어 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삶이 있었고 그 삶을 내가 이 돈 벌고 그 돈으로는 그렇다 치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함께 가족들과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와이프와 함께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옆에서 봐왔던 게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 나처럼 잘할 수 있고 부모님처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한다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를 느끼는 순간 이 일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삶이죠. 이 누릴 네,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전에 하고 있던 통역의 일은 돈은 정말 많이 버는데 정말 부모님이 주셨던 그 삶을 내가 우리 가족한테 또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일이 답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에 계기가 있으셨대요. 근데 제가 사장님과 살짝 인터뷰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예전에 이제 통역의 일을 했는데 중국에 오래 사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계기 한번 통역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계기 약간 너무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14살이란 나이에 혼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제가 왜 갔냐면, 그때 이제, 아버지이신 하정윤 사장님과 정말 많은 여행을 다니는 시기에, 그때 이제 중국에 강의 요청이 들어오셨나 봐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안 가고 같이 중국으로 가자 해서 같이 따라갔을 때, 그때 이제 중국어 강의를 하시는데, 아니, 한국어로 강의를 하시는데, 옆에서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음. 저한테 이제 그분이 너무 인상 깊게 들어와가지고, 나도 이제 나중에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꿈에 들어와서 중국어로 보내달라고 했고, 제가 이제 바로 중국으로 한 달 뒤에 떠나게 되면서 중국에서 살게 됩니다. 네. 이 얘기를 듣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래요. 저희 부모이신 뉴스키너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녀가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무언가 배워보고 싶다고 했을 때,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바로 결정해서 보낼 수 있는 게 부모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들이 내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바로 결정 지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통역사의 일을 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런 부모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진짜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얘기 들었을 때 사장님 이렇게 에메랄드 핀업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 사장님이 사업을 진짜 마음 먹고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1년 반 만에 에메랄드 그냥 쭉쭉 가신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정말 뉴스킨이 삶에 진짜 다른 분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하시지만 또 뉴스킨 안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셨어요. 여긴 어딘가요, 사장님? 여기는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인데, 그때 음, 이제 가빈 사장님과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여행을 함께 그냥 가기로 해가지고 갔다 왔던 시간입니다. 네, 오늘 가빈 사장님 맞죠? 예, 아내분. 네. 예. 가빈 사장님 제가 예전에 랠리 무대에서 뵌 적이 있는데 나중에 꼭 다시 모시고 인터뷰하고 싶을 만큼 진짜 멋진 분이신데 또 그런 멋진 사람을 또 아내로 둔 또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 안에서 이렇게 또 멋진 아내를 또 얻으시고 진짜 의미 있는 그러니까 뉴스킨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1년 반 만에 부부가 함께 뉴스킨을 하면서 루비를 스치고 에메랄드 가셨어요. 사장님한테 이 에메랄드 핀업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사실 저한테 이제 에메랄드 핀업은 좀 감사하기도 하고, 1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드 이상의 핀을 못 가는 경험을 하면서, 좀 떳떳하지 못한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두 부부가 전업해서 하고 있는데, 핀업도 못하고 있고, 수익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에메랄드 핀업, 아부다비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서, 일단은 일단 수입이 좀 안정화가 됐고, 좀 감사하죠. 떳떳한 사업자가 됐다라는 게 사실 지금 가장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예. 이 떳떳함은 결국 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사장님, 제가 갑자기 돌발 질문인데요. 예. 아부다비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핀업 하셨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커미션 공개 가능하신가요? 커미션이요? 커미션 공개 가능한데, 네. 많이 버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저번 달에 1,300만 원 커미션, 저희가 20대거든요. 가빈 사장님이 26살이고, 제가 올해 28살인데, 그래도 이 두 20대 부부가 이 정도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게, 뉴스키가 돈 되는 어마어마하죠. 일이라는 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네, 이 정말 부부가 함께 뉴스킨을 한다는데 이 떳떳함이 돈에서부터 나온다. 아부다비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루비가 됐고 그러면서 최고의 커미션을 받고 이제 앞으로 쭉쭉 또 저희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 되신 것 같아서 아, 천 아, 설레네요. 그 돈 들으면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작년이죠. 작년에 부산에 강의를 갔다가 이 두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1년이 안 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사장님 부부가 완전히 눈빛부터 변하셨더라고요. 그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1년 반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던 나의 계기.
계기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겠다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장 컸고, 왜냐면 저희도 이제 아기를 한 명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도 멋진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게 일단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성하고, 우리가 핀업을 해야, 사실 이 스폰서 선생님들의 목표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알게 된 순간, 저희가 이제, 그럼 다 같이 이 목표를 이뤄서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했고, 함께 그냥, 매일 같이 있었거든요. 매일 같이 있고, 매일 목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눈 공동의 목표가 있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살짝 멈췄나 보다. 멈추신 지금은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화면이. 화면은 멈추고, 이제 괜찮나요? 아, 얘기해보세요. 네네. 서현우 사장님, 우리 다음 질문에 답변을 그냥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돌아오세요. 답변이요? 네. 아, 입이 돼 있는 게 한번 있으신가요? 질문을, 잠깐만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네. 질문이 뭐였지? 멈춰 있는 동안에 해주고 싶은 내용을 미리 예, 하셨을 알겠습니다. 텐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여보세요? 네, 자, 이제 들릴까요? 제가? 네, 제가 어찌 오늘, 자, 이제 들릴까요? 네. 됐죠? 돌아왔어요. 어쩐지 오늘 제가 소리 공유도 잘 되고 뭔가 잘 풀린다고 하더니 인터넷이 또 이렇게 되네요. 또 멋졌어요. 그냥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 사장님. 예, 네네. 예, 예. 그 질문을 제가 보고, 그러면, 네네. 네, 좋습니다. 어, 에메랄드 핀업을 할 때, 그, 힘들었던 순간은과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 어, 사실 저는 약간 넉넉하게 살아왔잖아요. 넉넉하게 살아오면서 그거를 사실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직접 결혼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수익이 뉴스킨 하면서 뉴스킨 무조건 돈 되는 일인데 제가 잘 못해서 돈 못 버는 거지 그 시간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넘어섰고 지금 이제 수익을 얻고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폰서 사장님의 목표와 저의 목표가 이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 사장님도 다이아몬드 직급을 도전하고 그리고 이제 상위 스폰서님인 고덕일 최현사님도 블루 다이아몬드 직급을 도전하는 순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 달을 이제 말일까지 열심히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그 3만 1T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시간이 사실 너무 기억에 남고 이거를 이뤘을 때 저희가 이제 함께 이어진다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메랄드 핀업이 하고 나서도 이 남은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어, 팀의 목표가 사실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방송에 고르지 못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 근데 현우 사장님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시고 도와주신 기훈정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좀 정리해보자면 이 결국에 힘들었던 순간은 내가 탓했을 때인 것 같아요. 뉴스킨 돈 안 되는 일인가? 약간 뉴스킨을 탓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를 넘기고 결국에는 내가 변화했을 때 무조건 뉴스킨 되는 일이고 돈 되는 일인데 그 순간을 넘어가셨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진짜 매일같이 모여 계신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나의 목표, 파트너의 목표, 그다음에 스폰서장님의 목표가 하나가 됐을 때 진짜 그 끈끈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폭발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성장하셨을 때요, 핀업 하셨을 때 하정열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하정 사장님이 그 되게 이제 어 좀 칼 같으시거든요. 아실 수도 있지만 잠깐 좋아하시고 잠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어 루비 에메랄드 이제 다 달성하고 하정 사장님 전화했는데 이제 잠깐 좋아하시고 바로 그 다시 핀업 더 해라 이렇게 에메랄드 루비 달성했을 때 에메랄드 가라. 트립은 당연히 하는 거고, 뉴스킨 사업 전업했는데 트립을 못 가면 그 사업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예,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해주십니다. 가족은 찐 가족 맞네요, 네. 사장님.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하정연 사장님 이렇게 부부 보면요. 늘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거든요. 되게 스윗한 모습만 봤는데 또 이렇게 칼 같은 모습도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기로, 그래, 알겠다. 아주 살짝 스쳐가듯 기쁨? 근데 더 가야지. 에메랄드 가야지라고 하면서 다음 목표를 또 찍어주시는, 아, 네. 너무 멋진 스포 사장님이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가까이서 내가 가장 사실 가까이 보고 있을 텐데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건 정말 배우고 싶다. 가정적으로 아빠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모습,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스폰서장의 모습 이런 거에서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 좀 하나만 알려주세요. 사실 그 하정 사장님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사실 그 꾸준함이 저는 진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봐도 하나를 시작하면 진짜 끝까지 하시거든요. 옆에서 함께 있는 게 이제 부담될 정도로 진짜 꾸준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 저거는 진짜 무조건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도 이제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때까지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SNS로 사업을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신 덕분에 이제 재능이 꾸준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5만 그 팔로워를 가지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아 진짜 많이 배웁니다. 이 하정열 사장님의 가장 원픽은 꾸준함이네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게 꾸준함인데 그 꾸준함을 가까이서 보고 크시면서 진짜 존경하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사장님. 그렇지만 내가 아빠보다 이건 잘한다. 내가 아빠보다 더 뛰어난 나만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장님의 강점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아빠보다는 좀 더 밝지 않나라는 잘생기셨나요? 네, 좀 더 이제 그렇기도 하고 좀 더 밝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그 나만의 강점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스폰서님들이 주신 목표에 대해서 무조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절대 뭐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해본 적 없는 것 같고 꾸준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이제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딴 건 다 기억 안 나고 하정일 사장님보다 일단 잘생긴 걸로 이제 네, 하고 그리고 또 밝다. 네. 근데 그 밝음이 사실 이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좋은 점을 기억하고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재능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게 또 거기에서 밝음이 또 오는 것 같은데 하현우 사장님 진짜 하정우 사장님을 뛰어넘는 또
뉴스캐너가 되시겠네요. 근데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스폰 사장님이 주는 것들을 무조건 해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 팀의 신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폰 사장님이 무언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신 목표라는 거에 대한 신뢰? 그 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아쉽지만 사장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렇게 사실 모든 뉴스키너의 꿈일 것 같거든요. 내가 자녀와 함께 뉴스킨을 하는 내 2세와 함께 뉴스킨을 하는 것들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가족은 정말 저의 모습을 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하려면 집에서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 좀 주세요. 저도 아들이랑 너무 사업하고 싶거든요. BC 라인으로 키울 거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좋다 이런 거요? 어떤 게 있지? 제가 생각나는 건 많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삶을 봤거든요, 옆에서. 사실 집에 있을 때도 같이 있고, 밖에 있을 때도 같이 있고, 그냥 두 분이 가장 편한 공간에 있어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그냥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이 그냥 행복해 보여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나도 이제 이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함께 뉴스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18개월 된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저희가 할 일은 그냥 저희 두 부부가 그냥 잘 지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으면 뭐, 본인 삶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네, 결국에는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항공사에 있으면서 밖에서는 그렇게 밝고 친절해.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해. 그렇게 무뚝뚝하다. 이게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바깥의 사회적인 모습과 나의 모습이. 근데 이 뉴스키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을 때 가족을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정말 가족을 사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뉴스킨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가족이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사실 가족의 목표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정사님, 임혜사님 목표는 사실 두 분은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니까, 뭐, 지금 만족하시고 잘 사시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금 저희 목표가 더 중요해가지고, 저희 목표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20대니까 30대 백만장자가 되는 목표고, 지금 수봉사님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삶을 사는 게 목표이고, 어, 열심히 해서 팀 엘리트 100만장자까지 일단 가서,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너무 멋있으세요. 이게 사장님들 팀 성장 속도를 보니까요. 20대 팀 엘리트 되셔가지고 30대 백만장자 금방 되실 것 같습니다. 현우 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가족의 비전, 정말 찐 뉴스킨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뉴스키는 팀 사업이고 정말 내가 팀 플레이어가 돼서 팀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현우 사장님의 스폰 사장님이십니다. 이번에 또 엄청난 핀업을 하셨더라고요. 동반성장 하셨는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다빈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공호 다시 네,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윈윈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다빈이고요. 제 스폰서 사장님은 고덕일 최아름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 사장님은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 되십니다. 네, 우리 다빈 사장님이요. 이번에 다이아몬드 핀업하셨대요. 박수 주세요, 사장님들. 진짜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빈 사장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 소식을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팀이 이렇게 함께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더 막 설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뉴스킨을 만난 계기 이렇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뉴스캔을 하기 전에는 태권도 선수 생활을 13년 동안 했던 선수였거든요. 국가대표를 꿈꾸던 사람이었고요. 제가 뉴스캔을 만나게 된 건 2017년에 같이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던 언니의 피부가 되게 고민이 많았을 때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이신 고덕일 사장님과 쟤랑 같이 운동했던 언니가 친구였거든요. 제주도 친구. 그래서 SNS에서 덕일 사장님이 갈바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의를 했고 그게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스킨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장님 언제 사진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공유드린 게 청소년 올림픽 태권도 이렇게 나오네요.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속 이렇게 운동하셨었나 봐요. 네, 맞아요. 제가 유스킨을 만나기 직전까지 계속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 프로까지 하셨던 선수 대표가 어떻게 뉴스킨을 제품만 잘 쓰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또 전업을 하면서 뉴스킨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진짜 제품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언니의 피부가 되게 좋아지면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그 제품으로 사실 시작이었는데 사실 피부가 안 좋았던 언니가 약간 정화 반응과 명현이 좀 심하게 나면서 덕일 아름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대구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같은 시간에 거의 6개월을 찾아왔었거든요. 같이 관리해주고 비전 전달하고 사업 설명해주고 이런 시간을 함께 6개월을 보다 보니까 저 두 분의 삶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커플로 시작해서 부부가 어떻게 평일 낮에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무언가 삶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되게 비전적이잖아요. 만나면 사람이 되게 즐겁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사실 그때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루미스파 LTO 때 제가 루미스파를 경험하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고, 너도 써봐, 너도 써봐 하다 보니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LT였던 것 같아요. 그때 루미스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제가 그때 처음 150만 원의 돈을 통장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알려서 이렇게 나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어쩌면 나도 좋은 걸 진짜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투잡으로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 요 사진은 언제 때예요? 지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네요. 그때 당시에 운동할 때였어가지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을 때거든요. 그때 근데 루미스파크 LTO가 나오면서 그때 제품을 쓰면서 되게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장님, 이 투잡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품이 유통되면서 150만 원의 커미션을 받고, 그리고 또 덕일 사장님네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맞아요. 전업을 결정하시게 된 거네요. 이게 이제 덕일 아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정의 임명희 사장님의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 주어졌을 때 왜냐면 제가 국가대표를 꿈꿨던 이유는 연금이었거든요. 그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여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얼핏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삶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무언가 난 어디서든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는 하라는 거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젊을 때 내가 도전하면 진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사실 투잡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전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운동선수 시절을 보내는데 그 목표가 사실은 그 이유가 연금이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연금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쵸? 근데 엄청 그 귀하죠. 연금을 젊었을 때 어차피 열심히 할 내가 뉴스킨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요 모습, 이거 뭐죠? 이거 언제적 임상인가요, 사장님? 왼쪽은 이제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2, 3년 정도?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할 때쯤에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예요. 제가 50kg대, 54, 5 이렇게 나가다가 70, 한 2kg까지 운동을 그만두면서 그 코로나 시기에 엄청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진짜 운동 식단을 그 운동할 때처럼 해도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TR라인티와 TM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지금은 진짜 많이 몸이 바뀌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운동선수의 벌크업인가요? 네, 대단하신데요. 근데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전업을 하셨어요. 내가 어차피 열심히 살 거 뉴스킨으로 성공하겠다 전업하셨는데 사장님의 루비 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루비스토리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 2020년에 제가 루비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서울 사람인데, 덕일 사장님, 아름 사장님이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고 부산으로 전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 전개를 다 콜드로 해서 전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6천 BR이에요. 6천 포인트를 해야 BR이 되는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라인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진짜 콜드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기 지나가면 저기 내가 콜드 떴는데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진짜 열심히 콜드를 하면서 진짜 안 가리고 노래방도 그렇고 노래방에서 데모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냥 돼야겠다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진짜 그때는 SNS도 잘 몰랐던 시절이어서 콜드 그리고 지인 그리고 소개받기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열심히 전개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전 다빈 사장님이랑 처음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사장님은 언제나 밝으시더라고요. 톡에서도 밝음이 느껴져요. 이 밝고 열정적인 게 엄청 느껴지는데 사장님의 에너지 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은 언제 이렇게 에너지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장님의 루틴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하는 거는 진짜 학원을 진짜 많이 읽어요. 일단,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린 쓴 학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그것을 읽는 게 저의 하루의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애쓰면서 읽는 게 아니라 되게 기분 좋게 다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될 거니까 라는 어떤 마음으로 되게 기분 좋게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에너지가 조금 떨어진다 싶을 때는 저는 무조건 운동을 하거든요. 이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나면 조금 차분해지면서 감정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조금 판단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넥스트를 뭐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저의 에너지 관리하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요 사진이 사장님의 학원 글인가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으신 거예요? 이거를 수키 사장님께서 매일 아침 이 음. 학원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매일 이거를 같이 저희 윈윈 그룹 안에서 톡방에서 매일 공유를 해요. 녹음해서 공유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 학원을 조금씩 적으면서 이걸 요즘에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원도 팀 시스템이네요. 팀에서 함께 하는 거. 너무 멋지십니다, 사장님. 그럼에도 사업을 하시면서 또 위기가 있으셨나요? 느꼈던 위기, 그 위기의 극복, 그런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위기, 위기. 근데 사실 위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있어도 사실 저는 그거를 크게 위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비즈니스를 쭉 이렇게 하면서 굳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스폰서님 따라서 어쨌든 부산에 왔을 때 이제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에 비즈니스를 할 때 늘 사실 저는 스폰서 사장님의 그늘 아래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사실 저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스폰서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일로 제주도에 한 3년 동안 내려가 계시는 계기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 갑자기 그늘이 없어지니까 이게 뭔가 되게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되게 고민과 사실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사무실도 오픈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막 코로나도 터지는 시기였고, 되게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사실 저를 되게 단단하게 해주고, 되게 리더로서 성장하게 해주는 사실 저한테는 계기가 돼서, 물론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니 위기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큰 발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첫 번째로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 초에 사실 작년부터 이제 민닌이라는 큰 그룹 안에서 SNS라는 부분을 굉장히 접목해서 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그걸 제가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 저는 올 초부터 SNS를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까지 그게 진짜 위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SNS를 뭔가 접목하지 않으면 내가 어쩌면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면서 근데 그 위기의 어떤 마음이 어쨌든 저의 SNS에 성과를 만들어냈고 3개월 집중하고 3개월 이후부터 진짜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위기의 마음이 또 성장의 기회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다빈 사장님의 성공, 다빈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요 포인트네요.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순간에 전환시키는 힘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바로 성장의 포인트로 바꿔내는 게 다빈 사장님의 성공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정말 이 팀 목표, 한 사람 사람의 목표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거의 이제 계기가 요코하마 인정식 그리고 또 핀의 목표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네네. 사장님이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조금 그 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신 요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고덕일 사람사님께서 BD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제가 블루 음.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고, 현우 가빈사님이 에메랄드를 달성하고, 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각자에 맞는 핀에 달성을 하고, 우리 랠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 사실 그 6월에 요코하마에서 함께 인정을 받는 게 저한테는 사실 6월까지 가장 큰, 제 학원에도 적혀 있지만 가장 큰 저의 하나의 상상과 하고자 하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SNS를 저희가 동시에 3개월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정해놓고 3개월을 같이 그것만 보고 뛰었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 목표가 모여지고 공동의 각자에 맞는 핀의 목표가 정해지고 근데 자연스럽잖아요. 저희가 그 트립을 가려고 하면 함께 가는 파트너들이 또 성장을 해야 함께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목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로드맵대로 진행을 했더니 진짜 자연스럽게 파트너와 스폰서와 이렇게 함께 또 무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함께 핀업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 포스터에도 넣었는데, 제가 보통 잘 별로 안 부러워하는데, 사장님 이렇게 같이 스티커 사진 찍고, 이런 사진 보니까, 와, 정말 끈끈하구나. 진짜 가족처럼,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게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러움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한테 시스템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시스템은 사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일해서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각자만이 다르겠지만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속도를 붙여주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 앞서서 지난번 거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나 혼자 10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이 모여서 100이 되는 저는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파트너를 다 키울 수 없고 제가 다 교육할 수 없고 다 리크루팅 할 수 없듯이 반드시 이거는 나와 그리고 내 자유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어떤 너무나 당연한 약간 그런 느낌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너무 예뻐서 공유 드렸어요. 너무 예쁘죠? 술 한 잔 드시고 인생 네컷 가신 건 아니죠? 보통 여기 마지막 자리에서 찍는데,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3차 후회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너무 예쁘고 부럽고 제가 6월 요코하마 인정식 때 이 팀이 얼마나 빛날까. 제가 그때 한 번 더 부러워할게요. 인생에서. 너무 또 부러움과 질투를 또 저의 또 성장 계기로 만들면서 네, 너무 멋지십니다, 사장님. 사장님 이제 아까 현우 사장님도 석세스 트립 이제 거의 마치셨다고 했고 다민 사장님도 이제 두 번째 서트 거의 이제 끝났다고 얘기 들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루비 진짜 올해는요 더더군다나 첫 도전이라면 안 하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진짜
합법적인 조건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아직 마음을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루비를 도전해야 한다. 이 석트를 꼭 가야 된다라는 거를 다빈 사장님 언어로 다빈 사장님의 마음을 또 메시지로 전해주시겠어요? 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사업을 선택한 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라면 사실 석세스트립과 루비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그냥, 그냥 가야 되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루비를 도전했을 때나 핀을 도전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달성할 때 달성할 것 같다, 될 것 같다라는 사실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에너지는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려고 하면 사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 도전하는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그리고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됐던 방법인데, 남의 결과를 그냥 내 거라고 믿고 학원에 적는 거예요. 그냥 내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했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결과를 내가 한 것처럼 학원에 적고, 그거를 매일매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거는 내가 결과를 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SNS면 SNS, 온라인이면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지인이면 지인, 그 모든 곳의 양을 현저하게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보다 양을 늘리면 반드시 결과가 작은 결과라도 하나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작은 결과 하나가 티알라인 티가 나가서가 아니라 그냥 제품 미스트 하나 나간 그 계기가 나의 에너지 사이클을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 시작하면서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선순환이 되면 내가 더 하고 싶어지고 더 믿어지고 그 믿어지면 진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누군가의 결과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학원에 적으시고 내가 결과를 내고 싶은 곳에 양을 압도적으로 늘려보시면 반드시 좋은 사이클로 에너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에너지는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낸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면서 모든 성공을 내 것으로 시각화하고 상상하고 확언으로. 그렇게 나를 믿는 힘이 손바닥 뒤집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다빈 사장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욕하는 감사합니다. 때 열심히 열렬히 박수 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고 네, 너무 멋지시죠? 하현우, 임다빈 사장님 이야기, 사장님들 많이 영감 받으시고, 오늘이 바로 그 손바닥 뒤집는 날이다라는 생각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너무 멋지신데, 그 두 분의 스폰사장이 너무 궁금하셨죠? 이렇게 팀을 함께 동반성장시킬 수 있었던 우리 사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고덕일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블루 네. 다이아몬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네. 해볼게요. 공유가 됐을까요?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고덕일 공유가 사장님, 저 되면. 처음 할 때 거의 20대 밀레니얼 사장님으로 제가 사장님 사업 설명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쵸? 맞습니다. 사장님 화면이 좀 까맣게 나오는데 한번 다시 맞아요, 껐다가 맞아요. 다시 해볼까요? 아, 맞아요. 맞나요? 네, 영상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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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희 부산 센터를 소개하는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You stepped inside with a vibe I ain't never seen. Yes, you did.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 하면 되죠? 네. 저는 부산 윈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고덕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뉴스킨 사업 알려주신 분은 하정현 임명사님이시고, 네, 상위 스폰서사님은 최숙희 신영태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저희 사무실은 거의 단일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윈닝 그룹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장점, 뭐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이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스폰서 사장님과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구성원들과 함께 온 오프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잘 변화해 나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룹의 최고의 장점은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리더 사장님들이 변화하고 그거에 맞춰서 구성원들이 그걸 믿고 변화하는 어떤 그런 속도가 지금 윈윈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켜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변화에는 두려움이 당연히 따릅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도태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 뉴스kit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이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얼마나 세상이 변한 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뉴스킨도 그런 시기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화해낸 사람은 굉장히 기회를 얻을 거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제목이 고 루비, 고 아부다비인데요. 제가 어느덧 10년을 했더라고요. 아까 차하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26에 시작해서 36이 됐고 어, 6살 아들, 5살 아들, 3살 아들, 세 아들을 키우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저녁에 저를 초대해 주신 덕분에 간만에 육퇴하고 나왔는데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은지,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매일매일 초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10년을 했는데요. 열심히 하지 않은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1년 차에도, 2년 차에도, 3년 차에도, 4년 차에도, 10년 차 지금까지 저는 늘 최선을 다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제 최선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저를 최선의 상태에 두려고 1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번 달에, 저번 달, 그 저번 달, 블루다이몬드 2달을 거치면서 결과를 낸 거는 어쨌든 10년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낸 거잖아요. 무엇이 다를까를 고민해 봤을 때, 10년 동안 늘 최선을 다했는데, 혼자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는 내 노력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내 기대보다 훨씬 높은 레버리지의 성과를 얻은 것 같거든요. 지금 SNS가 전환이 됐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NS가 전환이 됐을 때 내가 혼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반에서 네트워크를 열심히 했을 때 저는 굉장한 초월적인 성장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SNS를 기반으로 온오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저에게 어떤 초월적인 결과가 올지를 상상하면 제가 10년을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설레고 떨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변에도 저희 10년 차 사업자분들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업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가슴 안에 설렘이 있는가, 떨림이 있는가, 기대감이 있는가,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비전을 키워나가는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 루비의 의미, 왜 루비가 되어야 되고, 왜 아부다비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제 생각을. 근데 저는 사실, 루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제 삶을 소유하기 위한 그냥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수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아무리 커도 결코 비싸지 않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비즈니스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부다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 삶을 내가 소유하지 누가 소유하느냐? 내가 내 삶을 소유한 것 같지만 일이 내 삶을 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정을 소유한 것 같지만 일정이 나를 소유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내가 내 관계, 감정 이런 것들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사실 외부적인 상황이 나를 소유한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에 내 삶을 소유하려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경제적 독립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정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 일정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정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시간적 독립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그 무엇에도 굴복당하지 않을 감정적인 독립. 이것이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 최고의 자유는 내가 물질적인 것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것, 하고 싶을 때 하고 수 있는 것도 자유지만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을 저는 그 감정의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던 제 스폰서사님이신 하정인 매사님, 추즈키 신영태 사님의 삶을 봤을 때 제가 부러웠던 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여행 경험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부러웠던 건 감정의 독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 경제적 독립과 시간적 독립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에 내 감정을 굴복당합니다. 어,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박탈당할 만큼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어, 정말 최악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물론 내가 내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도 커요. 그런데요, 그걸 얻지 못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는 더 큽니다. 무슨 말이냐? 변화했을 때의 고통이 큰데요. 변화 당할 때의 고통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부다비 달성하는데 치러야 될 대가는 아무리 커도 결코 비싸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 아부다비 여행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특권을 얻으면 나에게만 얻어지나요? 하연우 사장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내 아이에게도 그 특권을 물려줄 수 있는데 또 무엇이 두렵겠어요? 거절이 두렵나요? 뭐 두렵나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왜 루비가 돼야 되냐, 아부다비 왜 가야 되냐 한다면 아부다비 여행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삶을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부다비를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동기부여 이게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별로인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에게도 동기부여를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때로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일하기 가장 힘든 스타일이 뭔지 알아요? 기분에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손해거든요. 올림픽 내가 선수돼요.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를 딱 뛰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멈추나요? 기분이 좋지 않아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어때요? 완수해야 될 목표 지점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것은 열정이 아니고요. 동기부여가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지구력 있게 끝까지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꾸 내가 동기부여가 없어, 동기가 없어, Y가 없어. 이건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 삶을 소유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 하나의 동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동기가 있을 때만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외부적으로 동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부적인 동기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거예요. 손흥민이요. 기분 좋을 때만 운동하러 나갈까요? 기분 좋을 때만 식단할까요? 아니에요.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동기부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됐다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어요. 잠깐일걸요? 제가 저번 달에 2,500만 원 받았다고 동기부여 잠깐 받을 수 있어요. 잠깐일걸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동기부여는 언제냐면요. 아부다비를 도전하는 와중에 어때요? 지금 딱 좋은 27일 되니까 어때요? 아, 내려놓을까? 다음 달에 할까? 포기할까? 그때 하는 게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동기가 당연히 안 나죠. 남은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동기부여다. 결국 95%의 사람들은 온갖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때요? 할 일을 미루고 5%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패자가 가끔 하는 것은 승자를 매인합니다. 그럼 승자라고 매일 동기가 부여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승자도 하기 싫고 아프고 쉬고 싶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승자다. 매일 행하는 누적은 복리로 쌓여서 형격과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그냥 할 일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실행하는 사이클에 올라가게 되고 실행 사이클에 올라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실행이라는 습관을 얻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실행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행 사이클에 올라가는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재현 선생님이 가진 가장 능력이 꾸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꾸준함이 500만 장자를 만들어줬다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 특별한 재능이 아니고, 특별한 스킬도 아니고, 특별한 릴스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매일매일 행하는 누적이 필요하다. 이 누적은 공미로 쌓여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강사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1년차 때, 뭐 10년차 블루 다이아몬드 뭐 월 2, 3천 번다는 사람들 보면 저랑 다른 종족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들과 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한 거고, 저는 어때요? 동기가 일어날 때만 한 거예요. 랠리 갔다 올 때만. 다음 날부터 다시 또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꾸준한 게 중요한 거죠. 저도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 변화된 것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하나는 무엇이냐? 해야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하는 거. 왜냐? 저는 다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 저도 이 첫 트립을 골드코스트를 갔더라고요. 2017년인가요? 그때 전세기를 타고 갔어요. 이게 그 여기 직원들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가운데? 여기가 게이트예요, 게이트. 게이트에는 원래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게이트의 본사 직원들이 선물을 주더라고요. 뭐 어떤 선물, 막 뉴스킨 이렇게 그려진 신발, 뭐 파리바게뜨 빵 여러 가지. 그 비행기 뒤에 뉴스킨 마크 있고 또 저희 신혼부부니까 신혼부부라고 선물도 주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트립이 주는 의미는 뭐냐? 선물은 뭐냐? 트립이 주는 선물은 멋진 곳을 여행하고 차 타운 곳을 여행하는 것이 경험이 아니고 트립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나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것이 그대로 전염이 돼서 나라는 정체성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에 가서 그 정체성을 바꾸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나가요.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승리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도취하지 않고 어두운 날에 낙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내가 만약에 위기 안에 있다? 지금 이 비즈니스의 어떤, 결국에는 우상향 하겠지만, 지금 내가 있는 현 위치가 위기라고 느껴지시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내가 지금 기회 속에 있다면, 내가 초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날이라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밝은 날이라고 도취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꾸준히 평정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가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정아, 생각은 현실이 돼.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왜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우리 뭐 끌어당김의 법칙도 하고 학원도 쓰고 100번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렇게 해요. 너무 허황되고 높은 꿈을 꿔서일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생각을 까먹어서 그래. 생각의 주기력이 짧아서 생각을 자주 바꾸니까.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이 피에 흐르도록 말이야. 내가 사업이 1년 차든 5년 차든 10년 차든 15년 차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까먹지 않고 지구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그것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잖아요. 결국은 결과가 된다. 제가 10년을 사업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제 삶을 소유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까먹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저희 팀의 다빈 사장님도 한현수 사장님도 계속 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도 하고 있는 이 학원을 지속적으로 써요. 근데 학원을 1월 달에 썼는데요.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수정했습니다. 나는 반복되는 월 3천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는 한 8년 차 때까지는요, 과정이 중요해. 결국 좋은 과정에서 좋은 결과 나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결과 없는 과정은 쓰레기입니다. 아,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나? 쓰레기 맞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내 노력과 시간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보상해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결과는 노력과 시간은 쓰레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쓰레기는 어때요? 쓰레기 있으면 바꾸고 어때요? 그걸 비우고 내가 새로운 거, 내가 원하는 깨끗한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결과는 없는데 자꾸 내 과정에 심취해 있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 때문에 8년을 버리는 시간이 저처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좋은 과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멋져 보이는 과정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과정입니다. 단, 단, 올바른 과정에서 올바른, 올바른 일을,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과정은 필요 없구나. 그냥 어떻게든 결과만 내면 되는구나. 올바르지 않게, 올바르지 않은 일로 결과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일로, 올바른 결과를 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상,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아부다비의 과정, 나 그래도 그 과정에서 성장했어. 하지만 달성 못해도 나는 괜찮아. 그,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성과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아부다비를 달성해야 내가 그동안 2026년 12월간 했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지 달성이 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보상받지 않은 1년 1년은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부다비를 반드시 달성하시고, 달성하신 분들은 CJ를 달성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 여러분의 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밤은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스폰 사장님 불러내서 3차 가고 인생 네컷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뜨거운 열정을, 정말 이 에너지 사장님도 너무 샘솟으시죠? 네, 이 윈윈의 뜨거운 고덕일, 인다빈, 하현우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고덕일 사장님이 혼자서 최선을 다할 때와 팀 전체가 함께 변화를 결단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느꼈던 레버리지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초월적인 결과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장님들의 초월적인 결과가 너무 기대됩니다. 내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해야 하는 것이 누비기고 아부다비이다. 동기부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 저 그때 7월 그 썩 달인 방송 듣고 누비 결단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7월 많이 부족했지만 서툴고 부족한 자리 우리 스텝 사장님들, MC 사장님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8월에는 코리아의 귀한 인재 엄청난 사장님께서 진행 마이크를 이어받으실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MC 차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